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앙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인스타360 루나 울트라가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켓 4P도 출시된다는 소식이 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체 어떤 제품을 사야 하지? 지금 쓰고 있는 포켓 4를 팔고 갈아타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이제 겨우 2번 정도 들고 나가서 써본 게 전부라 모든 기능이나 실사용 장단점을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했지만 짧은 시간 안에도 아주 확실하게 비교되는 장단점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오늘은 바로 그 핵심적인 차이점들을 중심으로 풀어볼 테니까요,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부터 볼게요. 우선 인스타360의 ET 같은 듀얼 렌즈 디자인은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던 것처럼 꽤 괜찮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품을 접었을 때는 포켓4에 비해 확실히 부피감이 2배 정도 크기 때문에 존재감이 묵직하긴 했거든요. 하지만 막상 전원을 켜고 촬영을 시작할 때 카메라가 커져서 주변 눈치가 보인다거나 그런 불편함은 생각 이상으로 체감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출시 전이라 포켓4P를 직접 써보진 못했지만 알려진 바로는 헤드 부분이 상당히 촬영할 때도 좀 많이 커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보면 개인적으로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출시 전에는 디스플레이도 좀 더 작아 보였었는데 실제로 비교를 해보니까 2인치 크기로 완전히 똑같았어요. 게다가 마음에 들었던 건 자주 쓰는 기능을 등록할 수 있는 사용자 정의 버튼이 2개나 탑재되었다는 점인데요. 제 경우 왼쪽 버튼 한 번 누르기는 180도 카메라 회전, 2번 누르면 사진 동영상 모드 전환으로 설정해 두었고요. 오른쪽 버튼은 한 번 누르면 노출 변경, 2번 누르면 짐벌락 모드 전환으로 세팅해서 쓰고 있습니다. 부팅과 종료 속도 역시 포켓4보다 미세하게 좀 더 빨랐어요. 다만 인스타360은 전원을 껐을 때 바로 완전히 꺼지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 슬립 모드로 진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더 빠른 거라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이스틱과 버튼 편의성이에요. 여기서 DJI만의 확실한 장점이 하나 나옵니다. 루나 울트라의 조이스틱은 기존 포켓3와 유사한 형식인 반면 포켓4는 미세 조절이 가능한 5D 조이스틱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원테이크로 촬영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구도가 살짝 틀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화면을 맞출 수 있는데, 루나 울트라는 짐벌 정위치 버튼을 눌러 탁 끊기듯 맞추거나 조이스틱으로 부자연스럽게 화면을 돌려야 하거든요. 그나마 설정에서 느림으로 바꾸면 좀 괜찮긴 한데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줌 레버 버튼은 톡톡 올리고 내리면서 배율을 바꿀 수 있고, 올린 채로 유지하고 있으면 배율이 부드럽게 쭉 올라갑니다. 이 속도는 설정에서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도 있고요. 2.9배에서 3배로 넘어갈 때 이 렌즈가 전환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무게나 두께 역시 포켓4에 비해 무거워지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부피와 무게는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수준이라 크게 불편하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기본 핸들 아래에 삼각대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좋았는데요. 여전히 불안하긴 하지만 없어서 안 쓰는 것보다는 세밀한 배려가 마음에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케이스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기대 이상으로 만듦새가 훌륭했습니다. 기기를 장착했을 때 낭창거리는 느낌이 전혀 없이 유격 없이 딱 맞아 떨어져서 안정적이었고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기기를 빠르게 쏙 뺄 수 있는 구조라 실사용할 때 정말 편했습니다. 물론 평소에 이 케이스 자체도 주머니에 넣거나 따로 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포켓4처럼 이런 심플한 클램프 하나만 끼우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전 포켓 시리즈 케이스들에 너무 실망을 했던 터라 이번 인스타360 루나 울트라의 케이스를 보면서 감탄이 절로 나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화질입니다. 사실 저는 루나 울트라를 구매하기 전 메인 카메라인 1인치 센서, 이 광각 카메라의 성능이 얼마나 좋을지가 훨씬 더 궁금했었거든요. 망원 카메라는 1.3분의 1인치라 그냥 드디어 확대가 되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했고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반대로 망원 카메라 화질에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먼저 스펙을 보면 이번 광각 카메라는 1인치 8K 센서에 라이카 주미크론 렌즈를 탑재했는데요. 해상도 역시 포켓4는 FHD와 4K만 지원을 하지만 루나 울트라는 FHD와 2.7K, 4K, 여기에 8K 30프레임까지 지원을 합니다. 심지어 일반 촬영 모드에서도 4K 120프레임 초고속 촬영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포켓4는 120p를 쓰려면 슬로우 모드에 따로 진입해야만 가능했었죠. 따라서 이젠 일반 동영상 모드에서도 그냥 찍어만 두면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슬로우 모션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됐고요. 8K로 촬영한 영상은 크롭을 거쳐 원하는 구도만 4K 해상도로 안전하게 살려낼 수 있어서 편집할 때 영상 소스를 훨씬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촬영 결과물은 어땠을까요? 우선 두 카메라의 색감 차이가 확실하게 갈렸습니다. 루나 울트라는 전체적으로 차갑고 선명한 느낌이 강한 반면 포켓4는 상대적으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색감에 가까웠습니다. 사실 루나 울트라를 처음 켜고 이 작은 디스플레이 액정을 통해 봤을 때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작은 액정으로만 봐도 꽤 밝게 뜨는 느낌은 물론 특정 장면에서는 관호출처럼 보이는 구간도 있었거든요. 전에 포켓4
리뷰를 하면서도 전작인 포켓3보다 포켓4가 노출을 좀 더 밝게 잡는 것 같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루나 울트라는 그보다도 더 밝게 찍히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낮 시간대 야외 촬영에서 하이라이트가 날아가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두 카메라 모두 14스톱 다이내믹 렌즈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밝은 하늘이나 역광이 섞인 장면에서 두 카메라의 차이가 꽤 크게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면 포켓4 다이내믹 렌즈가 개선되고 노출 보정 능력도 좋아지면서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을 균형 있게 잡아주는 능력이 전작 대비 상당히 좋아졌는데 루나 울트라는 카메라를 돌리는 순간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촬영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밝은 하늘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장면이 꽤 많았거든요. 색을 잡는데 걸리는 시간도 꽤 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루나 울트라의 결과물이 무조건 아쉽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상을 확대해서 보면 확실히 선명도나 선예도에서는 루나 울트라가 포켓4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피사체의 윤곽이나 간판 글자, 건물의 외벽 이런 전반적인 디테일들은 루나 울트라가 확실하게 우위에 있다고 느꼈는데 문제는 그 디테일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색감과 노출을 안정적으로 잡지 못하는 장면이 너무 자주 연출된다는 점이었어요. 실제로 확대하지 않고 보면 오히려 색감이 안정적인 포켓4의 화질이 더 보기 좋고 완성도도 높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이런 튜닝 성향은 인스타360 제품에서 처음 보는 모습은 아닙니다. 예전 360 카메라를 비교했을 때도 X5가 비슷한 경향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결국 어댑티브 톤이라는 기능이 추가되면서 자연스럽게 잡아주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었었죠. 그래서 아마도 루나 울트라 역시 이 아쉬운 노출 제어 부분이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결국 카메라의 깡 스펙이나 하드웨어 자체의 디테일 표현력은 루나 울트라가 확실히 뛰어났기 때문에 이 프로세싱만 조금 안정화된다면 결과물의 완성도는 훨씬 더 좋아질 것 같거든요. 하지만 관건은 역시 발열입니다. 이미 루나 울트라는 지금도 발열이 꽤 올라오는 편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발열을 최적화하는지가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모든 촬영 상황에서 루나 울트라의 노출이 아쉬웠던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튜닝이 잘 맞아떨어지는 환경에서는 포켓4와 비교를 해도 정말 쨍하고 훌륭한 퀄리티를 뽑아내 주거든요. 다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난하게 툭툭 찍기에는 중간중간 아쉬운 순간들이 튀어나온다는 뜻입니다. 사실 뒤에서 루나 울트라의 강력한 장점들이 계속 나올 건데 정말 1세대 제품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 부분만 제외하면 전체적인 완성도는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이건 4K 60p 촬영에서도 고스란히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루나 울트라는 60p에서도 화각이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포켓4는 살짝 좁아지는 크롭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고해상도, 고프레임 촬영은 카메라 프로세스 입장에서 발열, 안정화, 데이터 처리 속도 이런 감당해야 할 부하가 엄청나기 때문에 안정성을 위해 센서 영역의 일부를 잘라서 쓰는 경우가 많고 포켓4도 그렇거든요. 하지만 루나 울트라는 화각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부분에서 실제 발열은 있지만 하드웨어 성능 유지력이나 발열 관리 면에서 그만큼 자신감을 갖고 설계했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포켓4에서 만족했던 2배의 무손실 줌을 루나 울트라 2배와 비교를 해봤는데요. 확대된 결과물을 보면 확실히 루나 울트라의 센서 품질과 표현력이 한층 더 앞서는 게 눈에 보입니다. 화질에 대한 깊이 있는 디테일들은 제가 제품을 조금 더 진득하게 써본 뒤에 조만간 포켓4 P가 정식 출시되면 그때 제대로 비교를 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간 촬영 성능 어떨까요? 이번 루나 울트라에는 야간 전용 기능인 퓨어 비디오 모드가 탑재됐는데 포켓4에서도 평소에 굳이 켤 필요성을 못 느꼈었거든요. 근데 루나 울트라는 빛이 살짝 부족한 상황에선 자동으로 저조도 모드로 들어간다는 그런 문구가 뜨더라고요. 실제로 퓨어 비디오 모드 설명에도 보면 저조도 품질 향상 모드가 활성화된다는 동일한 문구가 써 있어요. 즉 자동으로 퓨어 비디오 모드로 변경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고 울트라에도 이런 기능이 있죠. 굉장히 유용한 기능은 맞지만 1인치 대형 센서를 달고 나온 루나 울트라급 카메라에는 오히려 이 자동 전환이 조금 애매하게 다가왔습니다. 야간에 동일 장소에서 촬영을 해봤는데 루나 울트라의 색감이 가로등의 주황색 조명을 과하게 끌고 가면서 바닥 하단부까지 온통 노랗고 주황빛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실제 현장 분위기와 색감은 포켓4 쪽이 훨씬 정확하게 표현해줬거든요. 실제로는 저렇게까지 주황빛이 도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이런 퓨어 비디오 같은 야간 모드는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 노출을 억지로 끌어올리고 노이즈를 뭉개면서 톤 매핑을 강하게 걸거든요. 이때 장면 안에서 가장 강한 색상 정보를 기준으로 프로세싱을 하다 보니 지금처럼 화면 전체의 색 밸런스가 한쪽으로 크게 반영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두 영상을 같이 보면 더 좋아 보이는 건 포켓4일지라도 실제로 확대를 해보죠?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고? 할 정도로 디테일 부분에서는 루나 울트라가 더 좋았습니다. 재미있던 건 확대를 하다가 이 3배 망원 카메라로 전환되는 순간 포켓4와 유사하게 안정적인 색감으로 싹 돌아온다는 점인데 이 부분은
일반 동영상 모드로 촬영할 때 저조도 성능이 말도 안 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면 켤지 말지 결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데이트가 꼭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조명이 강하고 특수한 환경에서 색을 과하게 잡는 성향이 있다는 뜻이지, 일반적인 환경에서의 야간 영상 품질 자체는 정말 훌륭합니다. 노이즈 억제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결과물을 보여주거든요. 다만 우리가 예전 포켓3나 지금의 포켓4에 왜 이렇게 열광했나, 왜 그렇게 인기가 많았는지를 떠올려 보면 그냥 모든 상황에서 대충 찍어도 100% 만족스러운 컷을 뽑아줬기 때문이거든요. 루나 울트라의 깡 스펙 자체는 정말 훌륭하지만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좋아 보이는 안정감 면에서는 아직 1세대의 아쉬움이 조금은 묻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노출 세팅 탓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포켓4에 비해 플리커 현상이 거의 없어서 그건 또 좋았어요. 자, 이제 진짜 제가 루나 울트라를 사용하면서 감탄이 멈추지 않았던 이번 리뷰의 하이라이트인 망원 카메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손실 광각 2배 줌 정도만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3배로 넘어가는 순간 와, 이거 뭐지? 그냥 미쳤습니다. 광각은 가까이 다가가면 피사체는 크게 담길지 몰라도 주변부가 왜곡이 생기고 배경도 넓게 당기면서 시선이 분산되고 집중도가 떨어지거든요. 반면 망원은 멀리서 당겨 찍기 때문에 피사체의 형태가 더 자연스럽고 배경이 압축되면서 훨씬 밀도 있고 고급스럽게 보이거든요. 결과물이 완전히 다릅니다. 배율은 광학 3배 줌, 무손실 6배 줌, 그리고 디지털 12배 줌까지 지원하는데 특히 3배 줌과 6배 줌의 퀄리티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좋았어요. 제가 라이카 카메라는 안 써봤지만 라이카와 협업한 샤오미 15 울트라를 써봤거든요. 거기서 그 뭐랄까, 그때 느꼈던 특유의 대비가 강하면서 진하게 표현되는 그 색감, 이번 루나 울트라의 망원 카메라에도 그대로 묻어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1인치 메인 광각 카메라 결과물보다 이 망원 카메라 화질이 더 좋아 보인다는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물론 12배까지 끝까지 당기면 확실히 자글자글한 노이즈가 올라오고 화질이 살짝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폼팩터에서 이 정도 결과물이라면 그저 감지덕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간처럼 빛이 충분히 확보되는 상황에서는 12배 줌도 생각 이상으로 꽤 쓸만하겠는데 싶을 정도의 화질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포켓3나 4를 쓰면서 정말 아쉬웠던 순간이 멀리 있는 걸 찍고 싶을 때 결국에는 스마트폰을 꼭 꺼냈거든요. 이제 꺼낼 필요 없이 루나 울트라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됩니다. 더 놀라운 건 짐벌 안정화와 트래킹 성능이었습니다. 사실 가장 걱정했던 게 이 부분이었는데 루나 울트라는 조이스틱을 한 번 누르면 대상을 자동으로 인식하거나 직접 스크린을 터치해서 대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상을 인식하면 포켓4 수준으로 정확하게 대상을 유지했고요. 카메라를 움직이더라도 고정된 위치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트래킹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괜찮은 결과물이 나왔고 6배, 심지어 12배에서도 트래킹이 완벽하게 유지된다는 게 놀라웠어요. 1세대는 거르라 했지만 생각 이상의 완성도를 보여주는 이유는 이미 인스타360도 스마트폰 짐벌을 오랫동안 만들어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은데, 어쨌든 트래킹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트래킹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인원 트래킹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원래라면 지금처럼 단 한 명의 움직임만 따라가는데 다인원 트래킹을 활성화하면 그 안에 있는 인물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기 때문에 균형 있게 연출하고 싶었던 그런 구도에 훨씬 가깝게 촬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제품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핵심인 분리형 터치스크린 리모컨입니다. 사실 전 이 기능이 루나 울트라의 가장 결정적인 셀링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치트키가 없었더라면 애초에 포켓 시리즈와의 경쟁 구도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여기 버튼을 눌러서 쉽게 분리할 수 있고요. 멀리 카메라를 세워두고 이 스크린을 보면서 카메라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거리는 20m까지 된다고 하는데 일단 생각 이상으로 멀리서도 컨트롤할 수 있었습니다. 20m면 어느 정도지? 꽤 멀리 왔는데 제가 지금 좀 위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엑스 올려볼게요. 우선 지금 여기는 뻥 뚫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혀 막혀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저는 마이크가 없지만 여기 리모컨을 통해서 제 목소리를 수음하고 있습니다. 조이스틱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확대를 해볼게요. 자, 3배 확대를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걸어가 볼게요. 신호 약함이 떴거든요. 리모컨은 잘 작동하는데 아마 목소리가 수음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6배 확대를 한 상태입니다. 조이스틱 잘 되고 있습니다. 12배 확대를 해볼게요. 물론 디지털 줌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멀리서 확대를 하고 조이스틱을 움직이고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좀 더 뒤로 가볼게요. 이젠 제 카메라가 보이지도 않네요. 지금 20m는 지금 진작에 더 온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 리모컨 진짜 물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얼만큼 멀리 있냐면 지금부터 확대를 풀어볼게요.
네, 이렇게 원리 있었습니다. 1배에서 12배까지 껴서 올려볼게요. 리모컨을 분리하면 마이크 전환을 물어보는데 본체로 수음을 하냐 마이크로 수음하냐 이 결정을 하는 순간이거든요. 문제는 둘 다 활성화는 불가합니다. 설정에 들어가 마이크 수음을 변경할 수도 있는데 그나마 정말 다행인 건 오디오 내장 백업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활성화하면 루나 울트라로 촬영한 영상에는 리모컨으로 수음한 목소리가 담기게 되고 카메라 내장 마이크로 녹음된 소리는 별도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와, 이 기능 없는 줄 알았는데 대박이었어요. 한 가지 아쉬웠던 건 리모컨에 달린 마이크는 오디오 수음 방향이 전방 지향성으로만 고정되어 있어요. 자, 지금 인스타 360 루나 울트라 이 리모컨을 분리해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아주 제 목소리를 쉽게 수음할 수 있죠. 이거 대고 마이크 대고 말고 핸드폰 목을 파요. 반면 본체 마이크 수음은 전방향, 전방 후방, 전방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거 맞추는 거야. 맞추는 색깔. 어떻게? 소원 맞춰봐. 나 맞출 수 있지 이걸. 사실 혼자 들고 다니면서 촬영할 때 이 분리형 리모컨이 큰 도움이 될까 싶을 수 있지만 이 리모컨의 핵심 기능은 다른 것보다 원격 전원 켜기가 가능하다는 거라 생각합니다. 설정에서 활성화해 줘야 되고요. 그럼 이렇게 멀리 둔 상태에서 촬영이 필요하다. 그럼 리모컨 전원만 길게 눌러주면 전원이 켜져요. 리모컨으로 조정을 해서 촬영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거 진짜 꿀기능입니다. 스마트폰 연동의 경우 카메라가 꺼져 있다면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쓸 수 없거든요. 이번에 포켓4에 쓸 마그네틱 액세서리를 구매해서 현재 배송 중인데 루나 울트라에도 호환이 될 것 같거든요. 이거랑 함께 사용하면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은 다 얘기한 것 같은데 아직 제대로 사용은 못했지만 추가 기능들도 빠르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54GB의 내장 메모리가 있습니다. 포켓4에 비하면 절반 정도 수준이라 좀 아쉽지만 아예 없는 것보다는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포켓4에는 슬로우 모션 촬영 시 4K에서 240p를 지원하지만 루나 울트라는 120p까지만 지원을 한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2억 화소 2:1 비율 풍경 파노라마 촬영도 생겼는데 총 24장의 사진을 찍어서 고화질 사진을 뽑아내는 기능입니다. 그 밖에도 라이브 포토 같은 기능도 있고 배럴롤, 슬로우 모션 라이브 이런 재미있는 기능도 있더라고요. 루나 울트라에도 뷰티 기능이 있는데 사용을 해보니까 톤을 밝게 하고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하는 정도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활성화에도 촬영하면 좋아 보였고요. 필터도 총 9개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촬영은 이 표준 모드 역시 10비트 촬영인데 그중 돌비 비전이라는 모드가 있었거든요. 이건 아직 사용은 못 해봤고 아이로그는 인스타 360의 로그 촬영인데 후반 색 보정하시는 분들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색감 업데이트가 되기 전까지는 상황에 따라 수동으로 노출이나 화배 고정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얼굴 우선이랑 매트릭스 측광도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너무 과노출되는 것 같으면 이걸 매트릭스로 바꾸면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게다가 AFC와 AFS를 지원하는 것도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일반적으로는 AFC로 설정하면 되는데 3배나 6배 이 줌으로 촬영을 하면서 멀리서 인물을 따라갈 때 중간에 누가 지나가거나 아니면 나무 같은 게 걸쳤을 때 순간적으로 초점이 울컥하면서 바뀌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때 AFS로 바꿔두면 약간 수동 노출처럼 자연스럽게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모드고요. 그리고 가장 앞에 있는 사물에 초점을 맞추는 제품 쇼케이스 모드도 있습니다. 게다가 브리딩 보정도 있네요. 이렇게 초점이 바뀌면 아웃포커싱 돼서 날아가는 부분이 살짝 확대가 되거든요. 이걸 켜면 정말 자연스럽게 확대 축소 없이 아웃포커싱이 되는데 그 대신 그만큼 화각이 살짝 좁아진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막 이틀 사용해봤기 때문에 제가 몰라서 안 된다고 한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건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최대한 자세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그리고 공정하게 비교를 해봤거든요. 전 기본 번들을 구매했습니다. 우선 포켓 시리즈도 추가 배터리 한 번도 사용한 적 없었고요. 광각 렌즈도 불편해서 안 썼거든요. 마이크도 유튜브 업로드용 아니면 거의 안 써요. 근데 이런 불필요한 이런 가방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크리에이터 콤보가 140만 원이 넘거든요. 진짜 너무 비싸더라고요. 솔직히 부담이 됐는데 그래서 기본 번들을 구매했고 조금 궁금한 이 광각 렌즈만 추가로 아마 구매를 해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고요. 솔직히 잘 안 쓰게 될 부품들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단품으로 구매하고 추가가 더 싼지 아니면 콤보가 더 저렴할지 이런 거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망원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루나 프로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꽤 많이 보이는데 정말 가격 부담이 가장 큰 이유고 작은 사이즈가 필수다 이렇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전 무조건 프로보단 울트라를 추천드립니다. 진짜 대박이에요. 그리고 4P와
루나가 울트라를 고민한다? 이제 뭐 곧 출시되고 비교 영상이 올라오겠지만 여러분들이 볼 부분은 정해져 있어요. 광각 카메라가 4K4와 똑같은지, 똑같다면 최대 4K 60p가 끝이고 이마저도 화각도 좁아진다. 화질 자체도 루나보다 살짝 떨어진다. 하지만 다이내믹 레인지가 확실히 좋고 색 표현력도 좋다. 이 정도 차이를 고려해 보시면 되겠고요. 4P의 망원 카메라 성능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루나 울트라 망원 카메라는 확실히 좋다는 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출시 가격이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결론은 루나 울트라 아쉬운 것도 확실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어댑티브 톤이라는 새로운 기능이 아니더라도 하루빨리 업데이트를 통해 안정화가 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조금 더 사용을 해보고 차라리 4K4가 더 좋았다, 아니면 역시 루나 울트라가 답이다, 이런 롱텀 사용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